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졸지에 부자가 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기타 등등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줄이기를 어떻습니까?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융 부자의 상속세 줄이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에 부자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부자가 됐겠지만요. IT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 거액을 받고 대기업에 팔았습니다. 양도해서 졸지에 자산가가 되었죠. 젊은 나이에 주택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30억 원이고요. 금융자산이 무려 200억 원이 됩니다. 현재 40세 남자고요. 가족 관계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 3명이 있는데 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40세 자산가의 당면한 리스크는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리스크는요, 매년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매년 4% 수익을 올린다면 8억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세율 46.2%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3억 3천만 원 정도를 매년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매년이지 않습니까? 10년이면 33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잘해서 6% 투자를 한다면요. 그 1년에 12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최고세율 49.5%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5억 2,147만 원을 매년 내야 되니까 10년이면 이것도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거의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죠. 두 번째 세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담이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평생 지긋지긋한 건보료 부담을 해야만 하겠죠. 이것도 매년 수천만 원이고요. 또 매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50년이면 정말로 수십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세금 리스크는요, 당연히 상속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최고 50%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었지만요, 이렇게 세금들을 죽을 때까지 내다 보니까 마치 국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세금 폭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속 재산이 230억 원인데요. 23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 등 37억 원만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 193억 원에 대해서 50% 누진 공제 4억 6천 하니까 무려 9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죽는 건 아니죠. 40세가 지금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재산 230억 원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340억 원이고요. 상속세는 14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40세니까 90세 정도는 살지 않겠습니까? 50년 후에는요. 이대로 있다가는 1634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가 무려 812억 원이나 되겠죠. 이론이 어떻습니까? 졸지에 자산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매년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까지 세금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어서도 상속세를 피하지 못하니까 죽어서도 어떻습니까? 세금 지옥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소세나 상속세나 이런 쪽의 절세 방안이 절실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절감까지도 해주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거 모든 것들 있죠. 절세와 절감 방안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현명한 증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녀 3명한테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현금 증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돈을 증여한다면 되바라질 수도 있고요. 돈 관리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금을 증여하지만 증여 후 세금 납부한 세후 자산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친께서 어떻습니까? 증여 약정을 통해서
대신 관리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운용을 대신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 취소된다는 단서를 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렴청정 증여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 남는 재산을 부모님이 부친이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택을 증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자녀 1인당 10억 원 증여한다고 한다면요.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하고 1인당 2억 3,4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요. 총 3명한테 30억 원 증여했는데 증여세는 7억 원 정도가 나오죠. 그렇다면요, 현금을 증여했으니까 연부연납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후자산 약 23억 원 정도를 부친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금 증여 후 남은 금융자산 200억 원에 대해서요, 금융자산 포함해서 주택까지 포함한 거죠. 200억 원 때문에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또 증여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00억 원의 현재 증여 후 남는 재산을 재산 동결 효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재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도 줄이면 훨씬 더 좋겠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무료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시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을 동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금융자산 200억 원을 매년 4%, 여기서 이제 금융자산이라기보다는 그 아파트까지 포함된 총자산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매년 4% 증가한다면 10년 후에는 29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때 증여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200억 대비해서 거의 96억 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요, 96억 원 증가로 상속세는 50% 판단했을 때 4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296억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증여해 본들 어떻습니까? 200억 원에서 96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가령 30억 원 증여한다면 또다시 증여를 하더라도 재산은 지속적으로 늘게 되니까요. 증여세 부담하고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종소세하고 건보료는 엄청나게 또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10년 동안 재산 동결 효과 96억 원이 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장롱 속에 놓으면 되겠지만 그건 효과가 없겠죠. 재산이 늘지만 실질적으로 부친의 재산은 동결된다. 이런 개념으로서 만약에 10년 동안 재산이 늘지 않는다면 부친은요, 정말로 100억 원 가까이 10년 동안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동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자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 부모님의 자산을 현금을요, 가수금으로 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거액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증여세도 걱정이 없습니다. 1인당 21억 7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돈을 빌려주더라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증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NGP 플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짜리 각 자녀가 333만 원씩 33.3% 지분을 가지면 자녀 법인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부모님의 가수금 65억 원을 빌려주게 된다면요, 증여세 부담이 없겠죠.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5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이 금융자산은 당분간 부친이 자산을 운영하면서 10년 단위로 다시 어떻습니까? 법인의 가수금으로 집어넣고요. 그 가수금은 그 10년 단위 증여를 통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금 총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 후 세후자산이 약 2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부모님의 가수금, 부친의 가수금 65억 원 합치니까 88억 원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법인의 그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약간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다면은요, 어떻습니까?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건보료 부담이 아주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근로소득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로 또
연금처럼 노후 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인에서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생활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법인의 가수금을 내가 비록 빌려줬지만 이 법인의 주인은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88억 원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은 부모님이 향유하겠지만 남는 돈, 잉여금은 모두 자녀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돈을 빌려줬지만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 상수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권을 평생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요, 부채가 많아지거나 기타 등등이 많아지면 그 손자녀 법인은 외관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외관 법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부채 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됐을 때만 외관 법인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88억 원의 가수금이 바로 부채거든요. 하나만 해당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외관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10년 뒤에요, 부친의 가수금 65억 원을 자녀 3명한테, 혹시라도 자녀가 또 결혼했다면, 애를 낳았다면요, 자녀 가족까지 포함해서 증여를 해서 그 가수금을 완벽하게 없애버린다면요, 부모님은 또, 부친께서는 또다시 65억 원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벽하게 10년, 20년, 30년이 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를 동시에 실행한다면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 3종 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증여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는 아시죠?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어떻습니까? 그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간의 절세 약속을 반드시 지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재반 세금을 모두 줄이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그 기가 막힌 현명한 절세 전략이면서 호가호위하면서 뒷방늘그리 신세나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지만 자녀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되바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정신적인 도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죠. 대신 법인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렴한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억 원까지 9.9%고요. 20억 원, 그러니까 2억 원 초과 그리고 200억 원까지는 어떻습니까? 19% 플러스 그 1.9%, 20.9%의 비교적 저렴한 그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완벽하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특히 건보료 부담은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약간만 발생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투자해서 운영된 모든 돈들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손자녀, 자녀 법인의 그 대주주인 자녀나 손자녀, 나중에 손자녀가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이익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친의 상속세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게 되죠. 왜냐하면 가소금을 10년 단위로 다시 한번 증여해 보니까 상속 재산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플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가 될까요? 수백억 원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중에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간의 절세 약속이 가능하겠죠. 이때는 자녀의 지분을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한테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00년 동안에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렴주를 횡행하더라도요, 100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에 정말로 수천억 원, 이분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효율적인 투자 관리 지원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지원을 통해서요. 기대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 6%, 8%, 10% 이렇게 투자 관리를 제가 지원해 드린다면 자산 증식과 함께 절세도 또한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한다면요.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세금 폭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컨설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콘스탄트 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산가, 이처럼 엄청난 자산가라면요, 엄청난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증여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하면서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5만 원 입금하시고 제게 문자 주시면요, 나중에 참가자한테는 제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저서를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역 그 5번 출구에 나오시면 2, 3분 거리입니다. 도보로. 그러니까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 낫겠죠.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자산가가 됐습니다. 금융자산가, 그리고 현금자산가가 된 사람 내 가장 큰 문제점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줄이거나 절감하고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반드시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 저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